네, 서동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목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좀 이어갈지 저희가 이슈부터 확인해보고 그리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머징 통화 추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경기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한 주 동안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결국 이제 이머징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당히 뭐 통화 인덱스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통화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돈이 나갔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뭐 바꿔서 얘기하면 증시의 하락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머징 통화 인덱스는 사상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를 최저치로 경신하는 것은 이번에 무슨 뭐 FOMC에서 뭐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머징 인덱스, 통화 인덱스 자체가 다시 턴을 강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 우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아웃플로우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거기에다가 뭐 연준의 어떤 내부 전망, 그 기준금리 내부 전망이 또 유출이 되면서 여기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사실상 어떤 이머징 통화의 하락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FOMC가 이번 주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 변곡점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외신 맞습니다. 쪽에서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주시죠. 일단 블룸버그에서는요,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경기 둔화 따라서 뭐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약간 원자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제 그 수출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좀 많이 좀 고통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네. 뭐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자원 부국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철강석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호주 경제도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 경착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정상화로 인해서 지금 이머징 통화가 가장 큰 충격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이제 짧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중국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좀 통화에도 상당히 좀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신흥국 증시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넷으로는 제가 저도 좀 찾아봐야지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 환 시장에다가 지금 주고 있는 충격 자체는 거의 지금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1,200원에 갈 정도로 원화 가치가 굉장히 절하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패닉이 오는 것, 심리적인 그 지지선들이 무너지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많이 와 있는 상태다. 돌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어느 날 갑자기 통화가 돈다고 해도 이상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어떤 FOMC 회의 지나고 나서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이머징 통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약세를 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상당히 이제 저도 약간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신감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8월 달에 됐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9월 달 금리 인상을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있는데 7월 달, 6월 달만 한다고 하더라도 FOMC가 나와서 FOMC가 정례 미팅을 하는 이전에 시장이 빠지고 다시 FOMC가 끝나자마자 별 얘기 없었다. 똑같은 내용이 확인이 됐다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나타나면서 이머징 쪽으로 다시 자금이 돌아오는 이러한 것들이 무수하게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시일 자체가 좀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유턴하는 자금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일단 제 첫 번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그 신흥 아시아 6개국 뭐 사실 국가별로는 지금 뭐 환율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저가를 치고 내려가고 있는 국가들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여기 차트가 지원이 되는 한국, 대만,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회색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지금 2009년 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다. 여기서 좀만 더 약세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붕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신흥아시아 6개국 증시 외국인 순매수 추이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 오른쪽 맨 끝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변곡을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 다시 턴을 하면서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을 차라리 나올 가능성이 물론 굉장히 적지만 해버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한 뭐 9월 달에 하겠다라는 네. 정확한 표현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마지막에 변동성으로 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요. 네.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왼쪽 가든 원달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피크를 치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완벽한 언급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뭐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뭐 결정을 하겠다. 또 뻔한 얘기를 하게 되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두면서까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이라든가 여타 이머징 시장에 베팅을 강하게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매도 물량들을 소화시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이제 속히 말해서 뭐 설거지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외국인들 수급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턴을 할 겁니다. 턴을 하지만 일단 정확하게 금리 인상 시점이 언급이 되고 결정이 딱 되는 시기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 후반부터 주 후반부터 어느 정도 제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거기에 연장성산의 선상에 있을 수도는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플러스가 나고 있는 자산들을 계속 베팅을 해가면서 가져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현금화를 조금 시켜가면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네. 나 말고 많은 모든 투자자들이 이러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FOMC 회의에서 어떤 스탠스를 연준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시나리오가 조금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강력한 스탠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일단은 좀 보수적인 태도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전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네. IMF의 경고 과도한 엔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통화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좀 하게 되는데, IMF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경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일본 너무 좀 뭐 흐름에 비해서, 지금 과도한 상황이 아니냐, 엔저에 대해서 좀 짚었어요. 전 세계에서 GDP 대비해서 부채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일본 거의 245%에 육박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은 국채를 발행한 것이 이런 원인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조금 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저의 수혜를 일본 경제가 상당히 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IMF 쪽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꼬집고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들 짚어주시죠. 네, CNN 머니에서 일단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1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네. 잃어버린 10년 우리나라도 닮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장도 안 되고 그리고 물가 수준도 계속 떨어지고 네. 실업률은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아비노믹스가 나오면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성장책을 좀 시행을 했었고 사실 작년 마이너스에 있었던 GDP가 최근 들어서 플러스로 돌아설 정도로 여러 가지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IMF가 일본 경제가 니네들이 성장을 지금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성장과 부채에 관련된 밸런스를 분명히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성장한다고 해서 부채를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하면서 이것도 빚을 갚아가면서 오히려 성장에 있다가 탄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소비세를 인상을 하겠다는 아베노믹스, 소비세 인상을 그렇게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불만으로 좀 표시한 것이 아니냐.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엔저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냈던 것이 IMF의 의견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좀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글쎄 좀 전 세계 어떤 공공의적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좀 일본은 좀 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또 미동도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엔화가 좀 언제든지 강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고 계세요? 엔화가 강세로 돌아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단서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GDP가 일단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그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본 내수 기업들의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엔저로 인해서 사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대신 일본을 선택했던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 경제 분명히 부스트업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엔화 약세 더 이상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는 없다고 분명히 구로다 총재가 BOJ의 구로다 총재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요. 통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세가 아니더라도 약세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엔화 매출이 높은 우리 섹터, 지난주 엔터테인먼트 업종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뭐 조선업이 섹터가 가장 좋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별로 의미 없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엔화 그러니까 이제 엔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우리가 여기서 계속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화의 속도 조절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섹터 엔터주로 전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손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